안녕하세요.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다음주 공부할 종목들, 미션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요즘 잘 올라가고 있죠. 조만간에 2600을 돌파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종목들 주석을 타고 난 뒤에 소대팀과 상한문 팀들, 그리고 유튜브 전일에 나갔던 종목들은 후반부에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만 보실 분들은 앞에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시장을 한번 둘러봐야 되겠죠.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들, 현재 보고 계시는 박셀바이오 오랜만에 상한가를 유지해줬죠. 재료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가 상한가를 유지했지만은 시간에서는 좀 풀렸다. 0점으로 0.3%죠. 진영풀리가 역시 상한가를 유지해줬고, MP대산 2연상 꼬리를 좀 많이 달아줬죠. 동류주가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만 좀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캐스피온 상한가, 테라사이언스 힘들게 상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보면 한국주강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하이스틸 시간의 상한가, 썬바이오 시간의 상한가죠. 재료는 다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썬바이오는 새로운 2차전지 사업을 진출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되었고, 나머지는 중국 정부가 신스틸하고 하이스틸 강주강은 저강업체 생산량을 억제한다는 것에 또 상한가를 유지해줬죠. 이 상한가 덕분 때문에 또 다른 관련주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철강주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대체적으로 보면 한국주강과 하이스틸을 앞에 놔두시고 머리를 잡고 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건강철강 6.4%, 문배철강 5.4%, NI스틸 5.3%, 신스틸 2.1%, 이런 애들 졸졸 붙여놓고 같이 한번 봐주시는 것 좋겠죠. 그래서 그 점은 참조로 하셔서 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를 보기 전에 이번 주 다음 주 스케줄에는 특별한 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주도 별로 없고 특별한 이벤트는 크게 보이지도 않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시 잘 감시하시고 찾아보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월요일에 변경상장 종목이 두 종목 있죠. 우리가 제가 뽑아놓은 변경상장 이벤트 종목은 요즘은 근데 액분 관련주들이 시장이 잘,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그런 관련주들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큰 반응을 주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시장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이벤트 종목들은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바람만 보고 있으면 반응이 있나 없나 이런 건 좀 체크만 하시면 되거든요. 있으면 같이 해야 되니까. 일성신약 한국수출포장, 일성신약은 지금 15만짜리죠. 15만원어치는 내일 기준가가 31,200원, 한국수출포장은 지금 35,200원짜리가 내일은 3,520원입니다. 예, 참조하시고 진행을 해주시고, 금요일날에 이벤트 있었던 종목은 유안타 스펙 같은 거는 그래도 모습이 좀 나쁘진 않았죠. 시가 결정된 후에 15%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 10%대로 맞췄는데, 그래 이벤트 종목은 받아줄 때가 있고 안 받아줄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챙겨버려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요즘에 근래에 기술주로도 상당히 기세주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얼마 전에 고점 한번 찍어주고 난 뒤로 이제 며칠 또 쉬고는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자꾸 위로 달리는 이런 건 나쁘지 않죠.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아랫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참 불안합니다만, 윗꼬리가 저렇게 달리는 것은 항상 관심 있게는 보셔야 해요. 시간에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박셀바이오가
발군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GI 이노베이션도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잡아주지 않겠나. 같은 뭐 항암제 어쨌든 바이오 기업으로서 나름대로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종목이고, 초창기 얘가 상장할 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 시장에서는 그때의 분위기로서는 바이오 관련주들은 전혀 취급을 못 받던 시절에 상장을 했죠. 자, 지금 뭐 리튬 관련주 또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나름대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한번 힘을 써줄지 한번 봅시다. 시간이 5%니까 대응을 하실 분들은 분할로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고 박스하고 같이 놓고 보시는 것도 좋다. 한 종목 정도 더 보라면 큐리언트 같은 종목, 큐리언트 같은 종목도 시간에 3% 올라있는데 GI하고 같이 붙여놓고 같이 보시는 것도 짝짓기 매매하기는 좋을 겁니다. 단 머리가 튼튼해야 된다. 박스리 그 점을 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 비엔지 스틸 한번 봅시다. 현대 비엔지 스틸도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내일 승부주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벤트 종목이었죠. 단일가 3일 지내고 나서 뒤에 이제 효과를 보자 이랬는데 그날 상당히 좋았죠. 25%까지 갔으니까 그죠?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승부주 10승 공부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올렸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놈도 한번 더 보자는 이유는 이렇게 끝날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연찮게 또 시간에서 한국 주강이나 하이스틸 같은 애들이 또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죽지를 못해요. 얘가 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3%를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BNG 스틸을 보실 분들은 한국 주강이나 하이스틸 같은 애들 좀 흐름을 보면서 같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대 BNG 스틸은 시간에 3%. 단점은 호가가 약합니다. 호가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금액 가지고는 대들지 마십시오.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눈치를 좀 보셔야 할 겁니다. 더불어서 볼 종목이 있다면 포스코 스틸리온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에 2.1%. 포스코 스틸리온 이쪽에다 붙여놓았는데 포스코 관련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묶어버렸거든요. 근데도 현대 벤지 스틸하고 같이 묶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혹시 같이 지금 모습은 좋지 않습니까? 좀 돌파하면서 몸통으로 딱 맞추는 거. 물론 포스코 전체적인 그룹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은 또 내일은 같은 관련주 쪽에서 흐름이 좋으니까 또 봐줄 필요성은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하고 현대 비엔지 스틸하고 같이 보시도 좋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난 상한가 안 보고 하겠다 하면 상한가 보고 하시는 거고, 개인적으로 그래도 나는 뭐 전통적으로 건강철강이나 문배철강, NR스틸 뭐 이런 애들은 난 위주로 하겠다, 신스틸이나 뭐 이런 거 하겠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하시도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시간에 상한가 종목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많은 검증을 좀 하죠. 일단 참조만 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EM플러스 보겠습니다. 재료 자체는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재료지 않습니까? 재료 전고점을 이제 엉덩이를 딱 깔고 올랐었지 않습니까? 종가상 10%를 맞췄거든요. 시간에 4%를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다른 관련주들이 조금 더듬더듬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엠텍이 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은 2차전지 쪽에서는 뭐 그나마 EM플러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단 월요일에 하는 종목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시가 3% 이상은 항시 분할로 대응한다. 눈치를 좀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집어넣지 마시고 아침에는 새로운 한 주에 출발할 때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날짜에 종배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날짜에 꼬리에 들어가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시가를 5% 이상 정도 띄어버리면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기거든요. 눈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2천만 원 넣어놨으면 5%만 해도 돈이 100만 원인데
사람 마음은 다 간사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싶어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분할로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서 눈치를 좀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가 출발되는 시점인데 아침부터 무리하게 승부다 하면서 모든 것을 건다 이렇게는 하기에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약간 한 템포를 늦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좋고 매매를 정리하는 데도 좋다. 참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마 알루미늄이 계속 지켜보았던 종목인데 2차전지 얘네들은 지금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넘어간 상태 아닙니까? 넘어간 상태인데 보기보다 힘이 참 좋아요. 금액대가 벌써 이제 10만원을 바라보는 이제 금액대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승부수를 던지면서 치켜 오르는 종목들 기관들이 꾸역꾸역 조금씩 사는 거 그렇게 많이는 안 사고 좀 잘 봐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봐요. 완전 새로운 또 신고가를 쓰면서 종가상 또 머리를 탁 치켜 세워서 꼬리를 안다고 맞췄죠. 시간에 0.8% 올려 넣었습니다. 아침에 시가에 진입할 때는 부담은 없을 거예요. 단 그냥 바로 가기에는 좀 그렇겠죠. 월요일 아침이니까 꼬리를 달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밑에 꼬리를 달아줄 때 음봉에 꼬리를 잡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잡지 마시고 만일 꼬리를 달아주면 지켜보고 있다가 꼬리를 회복하고 말아주면서 시가로 돌파한다든지 보합을 돌파할 때만 공략한다는 전략으로 지켜갑니다. 호가가 딱 가기 좋은 호가거든요. 호가 자체가 약간 돈이 있는 애들도 덤벼들기 좋고 뭐 한 종목도 5천 1억 2억씩 넣는 애들도 마음을 먹고 하면 달겨들기 좋은 종목이란 말이죠. 지금 이거 5천만 해봤자 510주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10주 1억 정도 하면 뭐 1000주 정도 되겠죠. 1100주나 1200주 되겠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몇천 정도 단위는 좀 어느 정도 받아줄 거니까 그래도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거 보면 등락이 좀 있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한 등락이 그죠. 호가가 가벼우니까 말이죠. 방향이 틀리면 그냥 보셔야 됩니다. 꼬리 잡으려고 하시는 안 되고요. 방향이 맞다고 싶을 때는 가만히 달라붙어서 끌고 가야 되겠죠. 아까 말한 포스코 애들은 금요일날 시장에 포스코 애들이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다 힘이 좋았죠. 포스코 홀딩스 대장주도 모습이 나쁘진 않았고 특히 포스코 엠텍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죠. 23.4%를 맞췄으니까 가장 발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번 주에 강자가 다음 주에도 이 강자의 흐름을 이어갈까? 라는 마인드로 보자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에코 쪽 애들은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리튬 쪽 애들도 좀 나름대로 조금 좀 쉬고 있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포스코 쪽 애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과연 다음 주도 그 기세를 이어가 줄까? 라는 관점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럼 포스코 엠텍은 뭐 시가를 많이 뛰어가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애들 퓨첸, 포스코 DX, 포스코 스틸레인 같이 묶어서 한번 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말에 큰 이슈가 없고 지금의 상한가를 가 있는 종목들이 크게 힘이 없다면 전일의 강세 종목들이 다시 그 자리를 메꿔줄 확률이 많다. 통계적인 평균적인 시장의 통계적 확률로 볼 때 말이죠. 포스코 퓨체미 그래도 금액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34만원짜리입니다. 34만 3,500원. 다시 이어가 줄까? 시간은 0.1% 크게 잡아준 건 없어요. 왜냐 포스코 홀딩스가 시간에 0.7% 빠져 있으니까 조금 눈치를 보겠죠. 그래도 퓨체미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포스코 DX 포스코 ICT였죠. 얘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놈 금액이 12,000짜리가 제일 만만한 놈이죠. 제일 만만한 놈이니까 별로 뭐 자기는 큰 그것도 없으면서 포스코 이름 달았다고 지금 이렇게 득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일날은 움직이지 못했죠. 가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장 끝나고 판세를 보니까 딴 놈들은 많이 갔거든. 내가 다음 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겠죠. 포스코 DX도 월요일 한번 보죠. 얘들도 과연 포스코의 흐름을 같이 타줄런지.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2.1%, 다른 뭐 스틸 관련주, 강간 관련주들이나 칠간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서 같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뷰노, 루닛은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 아닙니까? 뷰노 같은 거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된다. 손해가 아닌 보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역시 탑을 세워주는군요. 종가상 14.7%로 마쳤습니다만은 상승폭은 20%까지 갔다 왔군요. 제가 루닛하고 뷰노를 하면서 제 같으면 뷰노에다 승부를 걸겠다 이랬는데 역시 뷰노가 좀 모습이 좋게 가죠. 하지만 루닛도 같이 붙여넣어서 매매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뷰노는 2.4%, 루닛은 시간에 1.9%, 둘 다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차트적이나 뭐 이런 거로 볼 때는, 인지도 쪽으로 볼 때는 루닛이 더 좋을 수가 있겠죠. 63,000원. 아주 뷰노는 22,400원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도 가격면으로 볼 때도 뷰노가 조금 플러스를 안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것을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뷰노 같은 경우는 공격주로 기관들이 지금 계속 사오고 있고, 루닛도 한번 볼까요? 루닛은 팔았다 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군요. 그런 점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봅시다. 뷰노하고 루닛은. 윤성 FNS는 2차전지 소재로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고, 라인을 잘 타고 있죠. 예, 라인을 이렇게 보시면 예쁘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찔러주고 눌러주고 다시 이제 이런 상태. 이 날짜는 뭐 전체 시장이 다 무너지고 이런 시장에서 큰 의미도 없습니다. 꼬리 잡으신 분들은 성공을 했겠죠. 시간은 0.3% 음봉입니다. 음봉이지만은 이거는 관심 있게 추적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해놨거든요. 내일 음봉이 나오고 크게 밀리지 않고 음봉으로 유지해서 약간 뭐 보합을 돌파를 하려는지 양봉으로 돌파하는 시점에만 관심을 가집시다. 음봉으로 쭉 내려와 버리면 또 다음에 타점을 한번 봐야 되겠죠. 금액이 지금 약간 서서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세토피아를 한번 봅시다. 세토피아는 사실 얘가 가진 재료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닌데, 55억 원 투자해서 460억이면 이 회사 2천 몇백 원짜리 회사에 치고는 상당히 좋은 효과는 효과입니다. 아니면 시장은 더 이상을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더 적용이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는 뭐 재료주라는 것보다는 재료는 이미 다 상장이 된 거고, 이제는 기술주로 한번 보자. 기술주로. 그래서 시간이 1.9%니까 아침에 치고 올라가면 이런 것은 뭐 보합계면 도망치버리면 되니까 얇게 짧게 잡고, 파란 거 보이면 나 도망쳐야지 딱 이렇게 하고 짧게 잡고 한번 봅시다. 하이디브 한번 봅시다. 이놈도 금액이 2,000원대인데 시간에 1.6% 올려놓고, 기관하고 외국인은 금요일날에 쌍끌이는 조금만 들어갔어요. 그 앞에는 팔았네요. 그죠? 뜨듬뜨듬 가고 있습니다. 뜨듬뜨듬 가고 있는데, 차트를 줄여보면 전고점을 완전히 뚫어가지고 간지가 그저께인가 그랬죠. 차트가 조금 만약에 조금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이 기세를 쭉 이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여기에서 탁 띄워줬을 때는 여기서 벌써 첫 번째 포수는 울린 게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부터 사람들은 많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이 시점부터는 갈등이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치고 나가준다면 관심 있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서둘 필요 없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단기간에 먹는 것보다 좀 끌고 가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대원광학과 이구산업부죠. 대원광의 가장 큰 모습은 이 모습이죠. 기간이 금요일날 또 넣었고, 요즘 좀 잘 넣고 있죠. 외국인도 같이 따라서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전고점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얼마 뭐 안 가도 바로 뚫을 기세예요.
근데 그렇게 강한 모습은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게 강한 모습은 느껴지나요? 오늘도 7%짜리거든요. 7%짜리인데 나름대로 대응하면 또 뭐 나름대로 뭐 뜯어보면 코골이는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은 다시 한 번 더 적어도 7%, 5%, 6%짜리는 한 개 더 내줄까?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뚫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 되면 홀딩을 해보자. 홀딩을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서둘 건 없습니다. 천천히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고 방향이 틀릴 때는 가차없이 자르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겠지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내려가면 어디까지? 영원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영원히. 3년이 지나면 올라올까, 5년이 지나면 올라올까 이랬는데 계속 10년이 지나도 안 내려오고, 기약 없는 참 그런 장투 아닌 장투를 하게 된단 말이죠. 2구 산업 볼게요. 2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2구를 볼 때는 대창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대창이나 서원 같은 종목들 시간에 1.5% 올랐는데, 2구 같은 것도 보면 금요일날 기관이 17만 주를 집어넣었고 외국인이 25만 주를 집어넣었어요. 이놈은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에는 1.5%를 올려놓았고, 당일날 마감 종목 마감대 단가 7%입니다. 7%. 15%까지 갔죠. 스타일은 아침에 땡 하면 바로 지켜 올리는 이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나서 맴 하고 놀다가 끝이 난 스타일이죠. 이건 아침 매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가 1%니까 가볍게 한번 툭, 이런 것은 가볍게 툭 집어넣고 차라리 상승을 하면 불타기를 한다든지 그게 나았고, 툭 1차로 집어넣는데 하면서 밑으로 꺼진다,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그냥 관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시가를 낮게 놔주고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려는 종목들은 강해야 되거든요. 아침에 툭 이런 식으로 축 치고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아침에 축축 밑으로 꺼지면 그 기분 안 좋아요. 글로벌 텍스프리드 역시도 보면 지금 전고점을 보시면 목을 체에서 딱 넣어하고 딱 머리를 찌뿌 돌려가지고 이제 맞췄단 말이에요. 줄에 보면 보십시오. 없어요. 그죠? 이래고 딱 맞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기간이 58만 주의 물량을 요즘에 그렇게는 많이 안 넣거든요. 이렇게 3일 동안 넣어야 한 50만 주 될 것 같은데 하루에 다 집어넣었어요. 외국인이 18만 5천 주로 넣었고, 근데 전고점을 이렇게 탁 올려놓고 윗꼬리도 안 달고 끝났다. 근데 이런 스타일은 여러가지 경우로 보면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가주는 게 맞는데, 실제로 아침에 땡 하고 문을 열어보면 오히려 얼마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팩 꼬꾸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테프 넘게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시다가 차라리 뭐 4,200원을 돌파하면 2%대를 돌파하면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략을 잡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중간에 어중간에 들어가가지고 막 시달리는 것보다는 그런 전략이 더 낫다. 그런 것으로 한번 기준가를 딱 잡고 4,200원을 돌파했는데 가다가 깨고 내려와 버린다. 그럼 4,200원 잘라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고캠 바이오는 이날 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놈도 보면 기간에 3일 동안 물량을 좀 많이 넣고 있는데 금요일날 대량으로 넣었죠. 28만 주로. 금액이 45,000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GI나 이런 거하고 레고하고 같이 좀 붙여가지고 박셀하고 이렇게 세 종목 붙여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시가가 낮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지만 아침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가에서 밑으로 좀 꺼지는 이런 모습이 있죠. 있으니까 서둘지 마시고 가만히 보이다 꼬리 살 달아줄 때는 손대지 마시고 회복할 때 들어간다든지 양봉 때만 손을 댑니다. 그래 살아나면 이런 건 이제 끌고 와야 되죠. 스윙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종목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될 텐데 나간 종목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내가 잘 못하는 종목을 또 공부하는 것도 좋고. 난 눌림을 잘하는데 돌파는 잘 못해. 그럼 돌파 위주로 하는 종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난 돌파는 참 자신 있는데 눌러주는 종목은 마인드가 딸려서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면 못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그 외에 볼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0.1% 빠졌지만 보셔야 되고, KPM테크 같은 것도 시간이 0.7%지만 이런 것도 기술주 같은 것은 좀 꾸준히 봐주셔야 해요. 그리고 CS 베어링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뭐 이런 애들도 좀 봐주시고, LX 홀딩스 일부 이것도 나름대로 뭐 관련주로는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주가 돼서 좀 말씀드리긴 그렇네요. 자, 어쨌든 월요일날 이벤트 종목들 잘 체크를 하시고요. 시장이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판세가 흘러가는지 이런 걸 먼저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금요일날 우리 소대팀들하고 사무팀들은 우리 종목을 몇 가지를 했는데, 대표적인 종목은 미코 바이오메드죠. 미코 바이오메드는 유튜브 승부주 10승에도 나갔던 종목 아닙니까, 유튜브. 이걸 어떻게 요리를 했느냐 따라서 수익률은 다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미코 바이오메드가 상당히 수익 좋았는데 상한가를 유지를 못해준 점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익을 거의 20% 가까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큰 부담 없이는 하고 있죠. 우리가 7,300원, 그죠? 이 지점, 원래 제가 이 지점을 돌파를 하면 들어가자 했는데 돌파를 못했잖아요. 못해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왔다가 좀 놀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 지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제 포인트였죠. 그래서 여기서 뭐 챙겨 먹으신 분도 있고, 사무팀들은 뭐 절반 보유하자, 경력자들은 보유하자 하니까 제가 하신 분도 있었는데, 뭐 상한가 좀 흔들려도 밑에서 수익을 안고 넘은 종목이라 뭐 마음은 편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금요일날에 매매치고는 뭐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로보틱스를 했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우리가 15% 정도 수익을 먹었잖아요. 깔끔했죠, 그죠? 고가가 15.8%였지만은 저희들이 딱 이 보합 돌파할 때 우리가 딱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 보합 돌파 때 딱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15% 먹었어요, 이 종목. 그래서 상당히 뭐 부담 없이 했죠. 이런 종목 스타일은 가만히 지켜보였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보합 돌파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보합 돌파할 때만 보시면 됩니다. 딱 이 지점이었죠. 잠시 몇 분도 걸리지 않았죠, 이거는. 근데 이런 종목 계속 추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었고, 음목에서 논다고 만약에 무시를 해버렸다면 이 종목 우리가 챙기지를 못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감사한 수익이었고, 금량은 조금 늦게 들어갔죠, 우리가. 그래서 먹은 폭은 뭐 5, 6% 정도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금량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데버시스트가 아침에 시가를 공략했잖아요. 그래서 데버시스트가 오히려 수익이 한 2-3% 정도, 오늘 상승폭 19.5% 나왔지만 시가 6%대 출발했지 않습니까? 시가 근처에서 아마 들어갔는데 12-13% 정도 수익이 나왔더군요. 뭐 그렇게만 해도 금요일날은 뭐 매매는 나름대로 다 마무리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박스열 바이오는 아침에 다 했으니까 소대팀들도 아마 다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박스열 바이오 가지고 있고, 미코 바이오메드는 우리 수익 안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뭐 음보이든 양보이든 또 대응하면 될 것이고, 진양폴리가 오랜만에 올라온 종목인데 뭐 보유했으니까 볼 것이고, 이 세 종목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월요일날 웬만하면 뭐 아침에 밥값은 좀 챙겨가면서 하겠죠.
그래서 서둘지 말고 또 다음 주 하나하나씩 또 새로운 선수들과 싸워가면서 시장은 다변하게 움직이고 시장은 날카롭고 시장은 예민하고 시장은 아주 질투심이 강하고 시장은 아주 잘 토라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장과 그런 다변한 성격을 가진 시장과 싸우려면 우리 마인드가 강해야 되겠죠.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마인드를 굳건히 잡고 급등주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쫄면 그건 50%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승부를 걸 때 제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결과에 승복하면 돼요. 들어가서 손실이 났다. 내가 판단 잘못한 거네. 깨끗이 하고 3%면 3%, 5%딱 잘라주고 다음 종목, 다음 선수. 두 번 공략에 둘 다 손실 났다. 오늘은 뭐 나하고 뭐 안 맞네. 내 분석이 잘못됐네. 깔끔하게 문 닫고 퇴근.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제어할 줄 알고 스스로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집착을 하면 작은 손실이 더 큰 손실이 되고 더 큰 손실이 더 큰 손실이 돼서 나중에는 자괴감이 든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것이 그런 거죠. 수익도 줄 때도 제가 항시 분할 매도를 자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저건 20%까지 가겠네. 저건 15%밖에 못 가겠네 보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7에서 10% 구간을 주면 반은 잘라 먹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10% 이상에서 출발할 때는 수익권에서는 15% 되면 또 챙겨 먹어라. 20%에도 또 챙겨 먹어라.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훗날 경력자가 되면 그리 챙겨 먹는 이런 버릇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나중에 되면 알게 됩니다. 혹시 그 점은 잊지 마십시오. 수익은 항상 귀중한 것이고 당신이 얻는 수익은 또 누군가의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3%든 5%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거 아닙니까?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의 개념이 또 들어가 있는 금액에 대한 개념이 그냥 컴퓨터 화면상에 볼 때는 그냥 숫자일 뿐이지만 당신이 지금 방금 손실난 300만원 정도 손실이 났다. 한 1분 만에. 그 300만원을 현금 이출구에서 인출을 해가지고 가족들과 가서 외식을 한다든지 놀러를 가서 써봐라. 일반적인 중산층가제 그 가정에서 그 300만원 가서 쓸 수 있겠나요? 물론 뭐 호화롭게 쓰면 쓸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보통적인 가정에서 그 쓰지도 못해요. 그 300만원을 벌리면 알바하는 학생이 며칠을 일을 해야 그 돈을 손에 쥐겠습니까? 그런 귀중한 것들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컴퓨터 안에 갖춰져 있다고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시 수익을 줄 때는 더 올라가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목표가 되면 챙기고 하면서 서서히 자기의 배포를 키워가야지 하루아침에 배포를 키워서는 안 돼요. 자금을 항시 제가 지금 2천만 하는데 이번에 좀 시드를 한 5천만 원에서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런 거거든요. 처음엔 제가 3% 먹는데요 10%를 내일부터 먹으려고 하면 될까요? 이런 거하고 얘는 똑같거든요. 그게 안 돼요. 3% 먹는 매일 먹어버릇한 사람이 갑자기 10%를 목표로 해서 움직인다. 물론 먹을 수 있겠죠. 가만히 놔둬버리면 막 질주 안 놔두면. 하지만 평범한 기본적인 종목을 다룰 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시 먹던 버릇에서 간이 떨려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5천만 원 값어야 한다. 매매 혼선이 오죠. 눈에 익었던 손실이나 눈에 익었던 수익금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수익일 때는 괜찮죠. 손실일 때는 허둥지둥 아둥바둥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시 모든 것이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것이 많은 실전적인 경험이 필요하고 그 경험을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천천히 항시 천천히 그게 느린 것 같아도 훨씬 빠릅니다. 제발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오늘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느긋하게 한 것 같네요. 맨날 일 마치고
밤늦게까지 제가 퇴근을 안 하고 이거 마치고 나면 보통 11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마음이 급해서 별로 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오늘 좀 주말에 좀 여유롭군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강건한 마인드로 또 일관된 패턴 잘 유지하면서 또 이 시장과 맞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지였습니다.